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외주 업체의 모든 정보들을 공개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외주 업체에 최대한 많이 오픈을 해주고 지금까지의 내 데이터가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이 잘 먹혔던 것 같다. 이런 데이터를 많이 공유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초반부에 기업 담당자님이나 대표님 그리고 초보, 중수, 고수 셀러분들의 포지션에 따라 좀 준비해야 될 전략에 대해 좀 공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시원하게 오픈해 주시죠. 네. 우선 다양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그 상황이 다 제각각인데 네. 저한테 문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링크를 하나 툭 보내면서 또는 이런 제품인데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달 평균 뭐 한 200건 정도는 넘게 200건 문의가 넘죠. 네. 오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단계를 나눠봤어요. 5가지 정도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제작에 관한 이 방법을. 5가지 상황. 네, 5가지.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네. 이 얼마인가요? 물어봤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고 이 제품은 뭐 언제 출시가 되고 샘플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촬영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그냥 이 정도는 한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00만 원이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들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 것부터가 그냥 네. 이거 상세 페이지 그냥 내가 100% 외주 맡겨야겠다.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욕심? 약간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만족감을 얻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찾아봤으면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5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에 진행하시죠? 라고 하는 업체들한테 오히려 여긴 알아서 해주는구나 라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딱 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내가 생각했던 결과물이랑 다르게 될 확률이 높은 거고 필요한 단계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딱딱 집어가지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또 더 과다 청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작업 범위가 불명확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문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각 상황에 맞춰서 제가 5가지로 나눈 이거를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안에 90%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 5가지는 첫 번째 구매 대행, 네. 두 번째 셀러분들, 개인 셀러분들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브랜딩 된 상품을 파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본질 상품, 본질을 좀 높여서 계속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오랜 기간 상품을 준비해서 출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5번째로는 펀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기는 한데 대부분 이 안에서 놀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랑 작업을 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한 300~400건 중에서도 한두 건 될까 말까? 맞아요. 네.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 상세 페이지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맞아요. 이분들은 어떤 상품의 본질을 가지고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어떤 소싱이나 유통 과정에서의 그런 맞아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노출이나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처럼 콘텐츠에 집중을 하고 좀 기획이나 촬영이나 이런 본질을 높여가지고 제작하는 업체에 맡기는 거는 별로 옳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종합적인 콘텐츠를 하는 업체들보다는 딱딱 필요할 때 그냥 크몽이나 이런데 단순 이제 작업들을 요청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이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 셀러분들입니다. 근데 개인 셀러 분들 중에서도 이제 초보, 중수, 고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이제 갓 시작해서 제품을 뭐 하나에서 한 5개 정도 사이로 좀 런칭을 해보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셀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 게 위탁 방식이죠. 왜냐면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어떤 탐색, 고민, 결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식과 관심 단계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저희도 위탁을 많이 팔아보면서 유입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사입으로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약간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보는 거, 뭐 아이디어스 같은 데서 팔아볼 수도 있고, 또는 저희 거래처 중에는 그 다이어리 같은 거, 육아 다이어리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제품의 본질을 굉장히 높여서 판매를 하는 업체도 있었어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셀러는 아니죠. 굉장히 이제 잘 지금은 성장을 했는데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들을 살려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구매대행처럼 상세 페이지를 외주 업체에 맡기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초보셀러 분들은 상세 페이지에 어떤 힘을 줘가지고 전환율을 높인다 이런 것보다는 블로그 쓰는 형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스토리. 그러니까 이 제품이 왜 출시하게 됐는지 어떤 스토리를 담고 이 대표가 이 제품을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이런 것들을 쏟았는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는 진정성이 있게 다가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품을 쫙 많이 깔아놔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품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신뢰감이 쌓인 상태도 아니고 브랜딩이 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를 담은 글로써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찍은 이미지 이것들이 구매하면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는지를 소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직접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한 초보, 중수 요 단계 때. 그렇죠. 그래서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상세 페이지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스터디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제품을 많이 출시를 하게 될 때도 외주 업체에 이 부분은 기획 부분에서 우리 브랜드와는 어울리지 않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또 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초보 셀러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중수에서 고수, 요 바운더리에 걸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빅파워나 뭐 플래티넘 이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히트한 상품이 최소 한두 개 정도 넘어가고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원싱이 필요합니다. 이 한두 개의 핵심 상품에서 대부분 여기서 한 개를 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핵심 아이템들이 어떤 원싱을 하거나 집중을 해가지고 매출 그래프를 쫙 올려놓지 않는다면은 점점 매출 그래프가 낮아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한테 문의하는 분들도 한두 개 상품이 대박 나가지고 한 3년, 4년 정도 브랜드를 키우다가 이제 그 하나의 상품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대표님들이. 그래서 이 시기에 안주하지 않고 히트 상품을 계속해서 땅땅땅 꽂아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연관된 상품들을 계속 출시하면서 브랜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나의 히트 상품들에는 굉장히 힘을 많이 써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 원래 히트 상품들에도 콘텐츠를 계속해서 수정해서 좀 제작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비용을 좀 투자해서라도 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외주 업체의 모든 정보들을 공개를 해야 돼요. 맞아요. 외주 업체에 이런 거는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전문가라서 이것까지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만들어주지 않을까? 괜히 방해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많이 오픈을 해주고 지금까지의 내 데이터가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이 잘 먹혔던 것 같다. 이런 데이터를 많이 공유해 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세 페이지 리뉴얼 하려고 하는데 얼마인가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미팅을 한번 요청을 줄 수도 있겠죠. 미팅을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었는데 어떻게 리뉴얼 하는 게 좋을까? 같이 서로 티키타카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핵심 아이템에 붙여서 연관 상품들을 만든다고 하면은 무조건 템플릿화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희는 이거를 베레이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비슷한 상품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배송 안내라든지 브랜드 소개라든지 Q&A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공통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사진 같은 것들이 이제 사진이 제품마다 찍어가지고 그것만 바꿔 끼우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제목과 설명들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계속해서 이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제품이 바뀌면서 바뀌는 뭐 이미지, 뭐 특장점, 설명,
뭐 메인 카피 이런 것만 바꾸고 나머지는 네,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가져가고. 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상세 페이지 제작 속도도 줄일 수 있고 그쵸.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음. 내가 이 상황에서 음. 베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략에 따라서 업체에다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네. 저희는 이걸 통해서 베레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이거 알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네. 이거를 모르고 문의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셀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말씀드린 게 브랜딩 상품이죠. 브랜딩 상품이라고 하면은 방금 셀러분들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OEM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출시를 하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도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은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5개 또는 많으면 막 10개 이렇게까지 맡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하나하나 상세 페이지에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게 되면 비용도 높아지고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경우에도 베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템플릿화를 한 후에 자사 디자이너들이 그때부터 뭐 그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든다든지 유지보수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본질 상품이에요. 본질 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했을 수도 있고 상품의 맞아요. 본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 상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커블 체어 같은 것들. 아, 네. 커블 체어 회사 네네. 에이블 같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제품군이 초반에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상품을 하나로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 이 업체는 이 유입 단계, 인식과 관심 단계에서도 힘을 많이 썼지만 탐색, 고민, 결제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쓴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상세 페이지 이제 본질 강화를 해서 상품을 만드는 담당자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이 상세 페이지 한 번 정도는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아, 네. 얼마만큼의 이 상세 페이지에도 힘을 썼고 사람들한테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컵을 제어. 그렇죠. 상세 페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들만 보더라도 일반 업체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아 있어요. 뭐 뒷광고 같은 건 네? 거기에 뭐 3D 소스를 사용을 한다든지 뭐 모델링 렌더링을 활용을 한다든지 뭐 애니메이션처럼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촬영 기법도 굉장히 쉽지 않은 연구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담아내는 게 또 차별화가 됩니다. 맞아요, 사람들한테 많이 신뢰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내 상품 본질을 담아서 만든 상품이라면 굉장히 오랜 연구 시간을 담아서 만들어낸 상품이라면 저는 상세 페이지에도 비용을 좀 어느 정도 투자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네. 그런 뭔가 연구나 실험의 이런 데이터에 의해 딱 제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뭐 상세 페이지가 됐든 영상이 됐든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은. 그냥 뭐 이렇게 소싱해갖고 사진 찍고 올리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엄청 우리가 공들이고 연구하고 실험해서 이런 상품이 탄생했습니다를 이제 뭐 3D 모션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GIF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런 잘 표현하고 소비자들한테 이해를 잘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컵을 채워서 상세 페이지 안 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가지고 안 보셨어요? 봤죠. 봤는데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리뉴얼된 거 못 봤다는 얘기. 맞아요. 신 대표님이 말하신 것처럼 본질을 높여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판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펀딩. 네. 펀딩을 하는 경우죠. 펀딩을 주로 하는 플랫폼을 보면은 뭐 와디즈나 텀블벅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저희만 하더라도 와디즈, 텀블벅에 굉장히 많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와디즈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기도 했죠. 맞아.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펀딩은 이제 사람들한테 선보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성돼 있던 시장에 침투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유입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더 친절하고 초등학생한테 설명을 해준다 정도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초반부에도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흔히 말하는 어그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질 상품만큼이나 폼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블루오션인 만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콘텐츠, 맞아요. 네, 이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기획 카피라이팅을 짜고, 어떻게 이 GIF나 사진으로 상품을 그쵸. 촬영을 할까, 디자인도 또 새롭게 담게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펀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작을 하겠다, 내가 펀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작업 기한도 좀 충분히 두고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제작에 참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네. 이게 되게 뭔가 되게 더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미팅을 했었는데 그 미팅 오신 대표님이 이제 이커머스만 20년 하신 대표님이에요. 1년에 6개월 이상 중국에 계신대요. 근데 이번에 저희한테 의뢰하는 제품이 펀딩 제품은 아닌데 그게 이제 샤워기예요. 샤워기인데 우리가 이제 뭐 인스타나 페이스 보면은 샤워기 필터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화가 돼가지고 물이 깨끗하게 나온다. 근데 이거는 이중 필터예요. 그리고 제품도 되게 색상이 이뻐요. 좀 되게 노출을 하기 되게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뭐 색상도 이쁘고 필터도 이중 필터라서 물도 굉장히 깨끗이 잘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상세 페이지에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중 필터나 아니면 이 물의 정화력. 그래서 엄청 저도 이제 너무 잘 만들고 싶은 마음에 되게 서치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필터기를 잘 표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어렵잖아요. 사실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보니까 이 수압 버프 같은 게 있어요. 가정용 수압 버프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구매를 해서 이제 이 수압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투명 아크릴통 이걸 산 다음에 수압 펌프에 물을 일부러 지저분하게 한 다음에 그 지저분한 물을 펌프가 끌어올려가지고 이 정수기 그러니까 이중 필터를 거치게끔 네, 세팅을 그런 해놓고. 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야 하는 데는 그런 걸 일사천리로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런 펀딩 아니면 뭐 본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작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안 그런 표현을 못 해요. 그렇죠. 기존 제품들이랑 뭐 다를 게 없어지고 소비자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러면 열심히 오랜 시간 연구하고 비용을 맞아. 투자해서 만든 그런 보람이 보람이 없어지는 없죠. 거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그 뭐 샤워기 필터 사진 찍고 올릴 순 없잖아요, 그냥. 그래 누가 사요? 맞아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뭐 같은 맥락으로 아까 뭐 초보 셀러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음. 위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도 되겠죠. 이런 본질 상품이나 맞아요. 새로운 제품의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모두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본질 상품, 펀딩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되면은 충분히 좀 고려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외주를 맡긴다면 업체를 신중하게 픽스를 하셔야 된다. 오랜 시간 좀 두고 얼마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는 맞아요. 네. 미팅을 해서 충분히 자료 공유를 하고 이제 뭐 어떤 제작 방향에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내용 나눠보고 또 좋은 뭔가 그쪽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제 그 미팅 오신 대표님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냥 자기가 이커머스 20년 동안 하니까 딱 안 돼요. 상세 페이지는 돈 쓴 만큼 나온다. 근데 이런 걸 아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감동이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압 펌프나 아니면 이 아크릴 물통 같은 걸 만들어서 컨텐츠를 구현하는 요 장비 비용, 투자하는 시간 비용, 그리고 이거를 편집하는 비용. 그렇죠. 그 한 컷만 또 찍는 게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감안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어쨌든 요 단계가 되면은 또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보다 워낙 또 이커머스 쪽에서는 경력이 많으시고 담당자분들도 아마 잘 알 거예요. 맨날 이 업무 하시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또 전문 지식은 더 잘 분명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디셀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뭐 담당자님 아니면 대표님이 각 포지션에 따라 뭐 준비해야 될 전략을 이렇게 5가지를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구매 대행, 개인셀러일 때, 개인셀러 안에선 초보, 중수, 고수, 그리고 브랜딩, 본질 상품, 펀딩.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그 5가지 단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아까 인식이랑 관심 단계,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감이 잡혔어. 하지만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게 이제 유입 단계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 화에서는 저희 알잘에서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는 신 대표님이 직접 상세 페이지의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유입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네. 대한 정보들을 또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